채권이 주식에 비해서 비교적 안전한 투자는 맞지만 나에게서 돈을 빌려간 곳이 망하면 원금도 못 받을 수 있거든요. 이 채권을 끝까지 믿어도 되는지 평가하는 기준으로 신용 등급을 꼭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놀면서 현명하게 투자하시죠. 트렌디한 케이스로 K투자를 이야기하는 시간 K스톡입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 보면 대출 연체율 상승, 신용 불량자 증가 이런 무서운 얘기 많이 나오죠. 금리가 오르면서 대출 부담도 커지고 카드값이 밀려서 신용 점수가 떨어지는 경우도 많아지고요. 이런 얘기 들으면 자연스럽게 나도 신용 관리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이게 남의 얘기 같지만 사실 우리 일상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처음엔 나중에 꼭 갚을게 하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연락이 점점 뜸해지고 어느 날 톡을 보냈는데 읽음만 딱. 근데 대답은 없다? 그 순간 머릿속에 생각이 하나 스쳐 지나갑니다. 이거 돈 못 받는 거 아니야? 한 번이라도 이런 경험 있으면 다음번엔 조심하게 되죠. 이 친구 지난번에도 늦게 갚더니 또 그러는 거 아니야? 돈은 빌려줬는데 진짜 갚을 생각 있는 거야?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친구의 신용부터 따져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기업이나 국가도 돈이 필요하면 채권을 발행해서 투자자들에게 돈을 빌리는데 문제는 모든 기업과 국가가 돈을 잘 갚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나온 개념이 바로 신용등급입니다. 이 기업 돈 잘 갚는 회사 맞아? 이 국가 혹시 망할 위험 없어? 이걸 평가하는 게 채권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금리만 보고 이 채권 금리가 엄청 높네 했다가 내 돈 어디 갔어? 하는 일이 나중에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채권 투자할 때 신용등급이 왜 중요한지부터 채권 투자할 때 꼭 알아야 할 케이스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채권이 뭔지 기본 개념은 K스톡 2회차에서 한번 자세히 다뤘었죠. 채권이 뭐야? 하고 궁금한 분들은 2회차 영상 보고 오시면 더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그렇다면 채권이라는 개념은 도대체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최초의 채권은 무려 9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2세기 이탈리아 베네치아 공화국에서 시작됐거든요. 당시에 베네치아는 해상 무역으로 번성한 강국이었지만 전쟁을 앞두고 국가 재정이 바닥난 상태였어요. 그래서 베네치아 정부는 새로운 방법을 떠올립니다. 시민들에게 돈을 빌리고 대신 이자를 지급하자. 처음엔 시민들도 반신반의했는데요. 베네치아가 당대 최고의 해상 강국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으면 내 돈은 안전하겠지, 이런 믿음이 있었거든요. 결국 부자인 시민들이 앞다퉈서 돈을 빌려줬고 베네치아 정부는 채권을 발행해서 전쟁 자금을 마련하는 데 성공합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는 약속한 이자까지 지급했죠. 근데 이게 생각보다 너무 잘 굴러가는 겁니다. 국가는 필요할 때 돈을 빌릴 수 있고 시민들은 안정적으로 이자를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베네치아에서 시작된 채권 시스템이 지금까지도 국가와 기업들이 돈을 빌리는 가장 기본적인 금융수단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벽해 보이던 채권에도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채권 가격이 변할 수도 있다는 점이죠. 처음에 발행된 가격 그대로 거래될 것 같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서 채권 가격이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백장희 전자가 시중 이자율에 맞춰서 이자율 5%짜리 채권을 발행했다고 가정해봅시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시중 이자율이 7%까지 올라갔고 이에 맞춰서 새로운 채권도 7% 이자율로 발행됐어요. 그러면 기존의 5%짜리 채권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기존 채권의 인기는 떨어지고 가격도 내려갑니다. 즉 원래 100만 원짜리 채권이 95만 원, 90만 원으로 할인될 수도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채권을 살 때 단순히 이자율만 보고 투자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중요한 개념이 바로 YTM이라고 부르는 만기 수익률인데요. 회사가 채권을 발행하자마자 처음부터 샀든 아니면 중간에 샀든 만기까지 보유했을 때 실제로 얻게 되는 최종 수익률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매년 이자를 5만 원씩 주고 만기 때 100만 원을 돌려주는 채권이 있어요. 근데 이걸 여러분이 시장에서 95만 원에 사서 만기까지 5년 보유하면요, 만기 수익률 YTM은 대략 6.18%로 계산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채권을 90만 원에 샀으면 만기 수익률은 더 높아져서 7.43%고 100만 원에 샀다면 YTM은 5%예요. 같은 채권이더라도 더 낮은 가격에 사면 실질적인 수익률은 올라가고 반대로 더 비싼 가격에 사면 수익률이 떨어지는 구조인 거죠. 채권에 적혀있는 이자율 5%가 아니라 YTM을 꼭 알아둬야 이 채권을 샀을 때 그 채권을 얼마에 샀느냐까지 고려해서 내 돈이 얼마나 불어날 수 있는지 수익률을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채권은 이제 YTM으로 비교해보고 수익률이 높은 걸 사면 되냐 하면 이게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YTM은 채권을 산 시점부터 만기까지 보유한다고 가정한 수익률이죠. 하지만 채권 중에는 이 만기 이전에 돈을 갚아버리고 채권을 회수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걸 콜 옵션부 채권이라고 하고요. 가장 먼저 맞이하는 상환날에 채권을 조기 상환하는 게 시장 관례예요. 만약 조기 상환하지 않으면 이 관례를 깬 거니까 기업 신뢰도에 타격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웬만한 상황이 아니고서야 모험을 걸어볼 이유가 없으니까 만기까지 채권을 두지 않고 약속대로 조기 상환을 해주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만기가 10년이라고 적혀 있어도 1년차, 2년차, 3년차 이렇게 1년이 지날 때마다 콜 옵션 개시일을 설정해 놨다면 첫 번째로 상환이 가능한 날짜 딱 1년이 지나는 시점에 약속한 돈을 주고 채권을 회수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콜 옵션부 채권을 살 때는 만기 수익률 YTM이 아니라 조기 상환 수익률 YTC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이 만기까지 유지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는 뜻이죠. YTM, YTC라는 수익률에 대해서 아셨으니까 이제는 정말 높은 수익률로 보답하는 채권을 찾기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채권이 주식에 비해서 비교적 안전한 투자는 맞지만 나에게서 돈을 빌려간 곳이 망하면 원금도 못 받을 수 있거든요. 채권을 발행한 기업이나 국가가 진짜 돈을 잘 갚을 수 있는지, 즉 이 채권을 끝까지 믿어도 되는지 평가하는 기준으로 신용 등급을 꼭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IMF 외환위기 때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당시 한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돈을 빌리기 위해서 회사채를 발행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IMF 사태가 터지면서 이 기업들 과연 빚을 갚을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커지는 거죠. 결국 투자자들은 신용 등급이 낮은 기업들의 채권을 팔아버렸고 그 결과로 회사채 가격은 폭락하고 심지어 높은 금리를 주겠다고 해도 투자자들이 외면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반대로요, 1680년대 영국에서는 의회와 왕의 권력이 조정되는 명예혁명, 권리장전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를 통해서 왕의 자의적인 재산권 침해를 막을 수 있었고 영국 정부의 채무 상환 능력에 대한 신뢰가 높아졌거든요. 덕분에 영국 정부가 조달하는 국채 금리가 낮아져서 저렴한 비용으로 큰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고 이는 경제 발전, 제국 확장까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신용 등급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채권 발행자의 신용 등급이 낮으면 채권 수익률이 아무리 높아도 위험 부담이 크다는 뜻이니까요. 투자 적격 등급은 AAA부터 BBB-까지고 BB+ 이하는 투기 등급으로 분류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이 채권을 어디서 사면 되느냐?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투자자 보호가 철저한 시장, 바로 한국거래소 일반 채권 시장인데요. 일단 한국거래소의 정보 데이터 시스템을 통해서 신용평가 정보나 채권 가격 평가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 있어요. 쉽게 말해서 채권을 발행한 회사가 망할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도 알 수 있고요. 채권 평가사라고 하는 채권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채권의 적정 가격이 내가 사는 가격과 크게 차이 나지 않는지 바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거래소 일반 채권 시장에서는 이 거래 가격이 모두 실시간 공표되거든요. 게다가 한국거래소에서는 중요한 투자 정보가 누락되지 않고 제공되도록 증권사들의 HTS, MTS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배포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앞으로는 더 쉽고 정확한 투자가 가능해지겠죠. 채권 투자가 아직 망설여지신다면 한국거래소 일반 채권 시장에서 한번 시작해보세요. 안전한 투자 환경에서 첫 걸음을 떼는 것만으로도 훨씬 더 현명한 투자자가 될 수 있습니다. 트렌디한 케이스로 K투자를 이야기하는 시간, K스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저 배짱이와 놀면서 현명하게 투자해보시죠.